다음 신살의 작용을 보겠습니다. 무신일주에게 병원연에는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도화살의 기운은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게 되는 기운입니다. 물론 외부적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는 흐름 중에는 본인 또한 거기에 맞춰가기 위한 행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오화 도화살의 기운은 일간부토에게 정인이 되는 만큼 무신일주에게 다채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주변의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의적인 생각은 때때로 엉뚱한 생각이 되기도 하여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 공감이 아닌 부정적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더불어 오화 도화살의 인성 기운은 포용의 기운을 키워주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으로 많은 사람과 정보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부토에게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인성이기는 하지만 일간부토에게는 비겁과 식상의 기운까지 확장하여 작용하는 면도 있고 화기운의 특성으로 도화의 기운을 넘어 역마의 기운까지 작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신일주에게 오화 도화살의 기운은 단지 내면에만 머물러 작용하지 않고 마치 뜨겁게 달구어진 땅밑의 용암이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결국은 무신일주의 힘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역동성을 키워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 무신일주 일지신금은 역마살의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일지신금의 지장간 안에는 무토비견, 경금식신, 임수편지의 기운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무신일주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고 그러한 움직임 중에 더 많은 소통을 꿈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 감각과 사교적 힘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신일주에게 병원연에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적극적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과 밖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새로운 아이템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만큼 무신일주가 활동에 나감에 있어 그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고 다채롭게 만들며 지속성을 더하게 됩니다. 다음 무신일주는 병원연에 양인살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신일주에게 병원연의 양인살 기운은 인성의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만의 믿음과 확신이 생기고 그것은 뚜렷한 고집과 근성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외부의 압박이나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밀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기도 하고 자신의 일을 행함에 있어 지속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자기 확신과 고집스러움이 강해지면 유연성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맞는 방향성일 때에는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틀린 방향성일 때에는 또 그만큼의 부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신일주는 병원연에 직관적 느낌에 의한 확신에만 의존하기보다 좀 더 확장적이고 합리적 계획과 목표의 틀 안에서 자신의 기운 흐름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다면 큰 에너지 낭비 없이 확실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무신일주 일지신금을 기준으로 병원연의 지지인 오화는 제살이 되고 일지신금은 지살이 됩니다. 제살은 일명 수옥살로도 불리웁니다. 수옥살이라는 것은 갇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갇히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가두는 느낌이 된다면 크게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살은 12운 성론의 흐름에서 태에 비유되기도 하는 것처럼 지지의 기운 흐름에 있어 생명의 씨앗이 자리 잡은 상태가 됩니다. 다만 세상에 태어난 상태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신체가 자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안정하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연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살의 기운은 아직 발현이 안 된 기운인 만큼 긍정적 이끌림 속에서 기운이 드러날 수 있고 잠재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가능성을 품고 어느 쪽으로든 흐를 수 있는 변동성이 있는 기운은 너무 강하고 억압적이고 성급하게 다루면 오히려 엇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일주일지 신금지살의 기운은 땅을 뚫고 나온 새싹처럼 발산하는 기운이어서 병원연의 오화지해살의 기운을 깨울 수 있지만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살의 기운이 특정한 색깔로만 고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은 커지지만 전체를 관조하고 앞서 큰 틀을 계획하기에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건과 사고가 다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앞장서다가 정작 본인은 큰 이득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무언가를 너무 빠르게 하겠다고 선언하거나 누군가를 믿고 사적 발언을 많이 하거나 충동적으로 앞서가기보다 명확한 계획과 명분을 먼저 정하고 그 틀 안에서 흐름을 이어갈 때 큰 무리 없이 안정적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송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무신일주일지 신금은 12운송론의 흐름에서 병이 됩니다. 병은 병상에 누운 환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물론 실제 병이 나서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리적 상태가 환자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대해 차분하게 조언해 줄 수 있으며 상황을 관조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또 아픈 환자는 때로는 기분이 침체되고 마음의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이 병의 기운도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마음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신일주에게 병원연에는 제왕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제왕은 일간의 기운 흐름에서 절정에 이른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간 무토가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홀로 솟아오른 높은 산처럼 주변으로 진심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독해질 수 있고 모두의 정복 대상이 되어 견제가 커질 수 있으며 정점의 기운은 결국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승의 방향성을 찾을 수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신일주의 병의 기운이 병운연의 제왕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꿈꾸었던 것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 소통과 공감의 힘이 좋은 병의 기운이 제왕의 힘을 받으면서 더욱 큰 확장성을 보일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무신일주가 활동해 나감에 있어 강한 뒷심과 무게감, 다채로움을 선사할 수도 있고 크게 이득을 따지지 않고 일단 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병의 기운과 제왕의 기운에 내재한 변덕과 고집스러움이 상승작용을 하여 충동성이 커지고 칭찬에 약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기운을 뺏길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신일주도 병원연의 각 지장간 안에 잠재된 재성의 기운과 각 지장간들끼리의 암합으로 생성되는 관성의 기운까지 염두에 두고 좀 더 큰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행동을 관조하여 계획과 목표를 짤 필요가 있고 그러한 특성이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사적인 관계나 자리에서 내면에서 솟구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빠르게 겉으로 표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음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축구에서도 잘하는 수비수의 특징이 공격수를 막아내고 공을 빨리 걷어내며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버텨주는 것 이상으로 공격수의 저돌적인 돌파에 따른 부상의 위험을 피하는 중에 무조건 공을 빠르게 걷어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 다음 공격까지 예상하여 공을 전개시키는 것에 있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신일주는 병운연의 외부의 인정을 받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힘을 쓸 수 있고 자신의 재능과 활동량에 걸맞는
적절한 결실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